혹시 당신도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챙겨 먹으며 자랐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혼자 묵묵히 해결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면 당신은 아마 칭찬 없는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강인하고도 외로운 생존자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세대를 구분하며 누군가는 경제를 망쳤다고 누군가는 나약하다고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논쟁의 틈바구니에서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며 결코 생색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에 태어나 열쇠 아동이라 불리며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목에 걸린 차가운 열쇠로 빈 집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퇴근 전까지 이어지는 적막 속에서 스스로 간식을 챙기고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며 깨달은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독특한 심리적 기제는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의 일과 관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냉소적이거나 무심해도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입은 가장 단단한 감정의 갑옷입니다. 많은 이들이 소통과 공감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들의 침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치열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춰진 가장 오해받고 있는 한 세대의 마음속 깊은 지도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절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켜고 부모님의 퇴근을 기다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적막함은 단순히 심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생존 훈련의 시작이었죠.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비슷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침묵의 해결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군가는 당황해서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 대안을 마련합니다. 일이 다 해결된 뒤에야 그거 처리됐어요 라고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죠. 또 하나는 감정에 거리를 두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너무 가깝게 다가오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한 이성으로 무장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못한 상황, 감정이 닥치면 우리 뇌는 즉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오래된 데이터, 생각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하자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협력은 오히려 불필요한 노이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 없어서 혼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미리 문을 닫는 걸까요? 때로는 이런 독립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거나 냉소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하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글퍼지지는 않았나요? 유능함 뒤에 숨겨진 그 익숙한 고독감을 잠시 들여다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세운 그 높은 벽은 사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나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유일한 방패였으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단단한 방패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내면의 논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냉소적이라거나 개인주의적이라고 부르는 이 세대의 성향은 사실 철저한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들이 자라던 시기 세상은 유독 변덕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허망하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가적 위기나 사회적 약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며 자랐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방어적 비관주의의 형성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태도를 보고 너무 비관적이다 혹은 매사에 부정적이다 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고도의 생존 진영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았기에 스스로가 시스템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통념 하나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고 취약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던 텅 빈 거실에서 우리가 배운 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누르고 상황을 해결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이렇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의 불안을 통제하느라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특유의 거리감과 신중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내며 얻은 가장 값진 훈장이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삶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여 왔을지라도 당신의 그 거리두기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단단한 생존의 논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서버가 다운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가정해볼까요? 신입사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팀장은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에 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코드를 치던 한 선배가 나지막이 말하죠. 수정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이들은 화를 내거나 생색을 내는 대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모습은 일종의 기능적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내가 만든 결과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믿음이 깔려있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때로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동료나 가족이 왜 나랑 상의 안 했어? 라고 서운해하면 당신은 속으로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냐? 왜 감정적인 소모를 해야 하지? 라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상대의 무능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단지 비효율적인 소통이 생존에 방해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서서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에 짓눌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기 쉽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은 변화의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지표, 어깨나 목의 긴장이 평소보다 단단하게 느껴지나요? 그것은 당신이 현재 과도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생각의 지표, 나 혼자 다 해야 해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나요? 행동의 지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고맙다는 말보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가 먼저 튀어나오진 않나요? 이런 지표들을 발견했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통제권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세상이 정말 무너질까요? 세상은 생각보다 견고하고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에겐 그 통제가 유일한 생존법이었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아주 조금씩 덜어내고 일상의 여백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탱해온 그 무거운 갑옷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아예 벗어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순실구멍을 조금 더 넓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즉시 실행 행동입니다. 누군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거나 식사 메뉴를 고르는 아주 작은 순간에 3초만 멈추고 거절하지 않기를 연습해보세요. 괜찮아요 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려 할 때 딱 3초만 삼키고 그럼 이것 좀 부탁할게요. 혹은 좋아요, 고마워요 라고 답해보는 겁니다. 타인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곧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먼저 익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7일 루틴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좋은 일 하나를 기록해보세요. 내가 기획하지 않았는데 동료가 가져온 신선한 아이디어.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시에 도착한 택배처럼 내가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꽤 괜찮게 돌아간다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겁니다. 7일 뒤면 당신의 뇌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주변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와 환경의 개입입니다. 일터나 가정에서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체크리스트 하나를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완전히 위임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수정 제한 대신 수용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심은 자산이지만 고립은 독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효율적인 협력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제부터 무조건 남을 믿고 의지해야지 라며 극단적으로 변화하려는 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라며 다시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지 마세요. 그저 이번에는 저 사람과 나의 리듬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담백하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갈무리하며 고요한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쌓아온 견고한 일상은 이미 세상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가끔은 짊어진 짐을 잠시 내려두고 고요한 평온 속에 머무는 시간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